가장 중요한 거는 4월 달에 기준의 공약주, 현재 기준의 공약주인데 뭐 지금 달러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뭐 항상 다 오픈해 드리고 있는 종목군인 거죠. 어제 야간에도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 계속 설명을 드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장중 주력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전체 오픈을 해서 전략 공개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의 기본적인 실적, 그 실적 바탕으로 한 저평가 상태에서의 수급, 당연히 자동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코로나19 때 2조 6천억의 영업이익이 지금 14조, 15조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점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곤두박질 치거나 밀려 내려오거나 그런 개념이 될 수 없는 위치로 해석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 마찬가지의 실적 규모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전망치 대비해서 조금 다소 못 미친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망치도 사실은 계속 상향돼 왔던 거고 또 23년 대비해서 실적 개선 부분 뭐 굉장히 뛰어난 상황이었는데 국내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금융시장을 좀 억눌러 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전히 뭐 피크아웃이 아니라 실적 전망치가 뛰어난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가 조종이 좀 많이 확정이 된 거였죠. 글로벌 시장에서 엔비디아 그리고 TSMC가 동반적인 초강세를 띄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한 저평가 상태. 그래서 이번 조정에서도 국내 증시가 뭐 올라간 게 없었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은 디커플링, 글로벌 증시가 강한데 우리는 못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뭐 빠질래야 더 빠질 공간이 없는 거죠. 왜요? 펀더멘탈상으로 가장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를 가장 기본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는 설정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구성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전략적으로 볼 수 있죠. 9월 이후에 우리나라 외국인 기관, 우리나라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순매수 1위 종목, 금액 기준으로 1위 종목이 네이버예요. 지난해 9월 이후에. 그러니까 뭐 10월로 잡아도 됩니다. 지난해 4분기 이후에 가장 많은 매집이 된 종목, 네이버입니다.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눌렸어요. 눌려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매주 평균 단가보다 할증이 아닌 할인이 돼 있어요. 매주 평균 단가 대비해서 할인돼 있는 종목군들이 은근히 있어요. 할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상태의 기준 그런 흐름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에서 가지고 간다면 성장주 기준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수가 가장 높은 쪽, 많은 쪽, 거래 대금만 터지면 이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쪽, 네이버의 기준도 주력주로서 들여다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2023년 이후에 또 2024년 이후에 외국계 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 이런 부분에 미국의 이제 새로운 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겠다. 거기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이 내용도 만만치 않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상승 탄력을 강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조금씩 더 붉어지겠죠. 더 붉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체코 관련된 내용도 이제 월말 안에 월말 즈음 또 월말 안에 체결 관련해서의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을 주력으로 비중을 좀 조절을 해서 채워놓고 있다 보면 시장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방어가 되고 또 이들이 강세를 띠면서 시장을 이끌어 주니까 충분한 계좌 수익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흐름이 나올 때에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군들 이슈가 불거져서 슈팅이 강하게 나오는 이런 종목군들에서 변동성 매매 기준도 설정해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움직임이 빠르고 강하다고 해서 ABL 바이오부터 집중해서 그것만 놓고 본다. 그거는 무리수가 있죠. 그건 이렇게 해서 주력주의 설정 범위는 꼭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동안 여러분들께 누적 수익률 상위 종목으로 방산, 조선, 하나그룹주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여드렸었잖아요. 지난 4월 4일 날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원체 심했기 때문에 정산일을 4월 4일로 대부분 다 잡아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정산하시고 차익 실현하시고 또 고점 물량은 안타깝지만 손절하시고 또 압축하시고 주력주 위주로 편입해 두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윤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의 어떤 문제로 금융 시스템의 문제로 붕괴가 된 게 아니라 정책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내용에 연동된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감은 앞서지만은 툼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굉장히 가파르게 돌려놨죠. 물론 목요일에 가파른 돌림의 흐름, 되돌림의 흐름이 미국 증시에서도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바로 목요일날 미국장 기준에서 목요일날도 최근의 흐름처럼 아쉽게도 약세 전환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앞전에 보여줬던 탄력, 반등, 탄력의 기준은 얼마든지 미국에서 중국과 다시 융화 정책을 피게 됐을 때, 그러니까 가끔씩 이런 게 나올 수 있죠. 한라인을 통해서 통화했어요. 서로 유예하기로 했어요. 양보하기로 했어요. 그게 정치적인 액션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인 제스처.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는 보수가 공화당 쪽이죠. 보수 집권당 쪽에서는 마초의 이미지,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표를 집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보시면 이란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악의 축이라고 불렀죠. 누가? 미국이. 이란이 악의 축입니까? 우리 인류에 있어서. 근데 그것을 더 공격적으로 강력하게 표출하는 게 보수층,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부분에 있어서 잘 기억해 보시면 일기 정부에서도 우리나라하고 계속 방위비 분담 문제, 또 현대차, 또 IT, 관세 문제, 일기 행정부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 정부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죠. 또 대외 협력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긍정적인 어우러져 가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그 부분을 선호하는 쪽에 표를 얻어가는 거고 공화당은 어쩔 수 없이 강력한 미국을 원하는 쪽에 표를 얻어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액션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거 없어요. 만약에라도 진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값도 안 되는 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케이블 TV에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그 자격에 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윤정도 나부랭이처럼 유료 활동을 하고 어디서 인정도 못 받는 사람들이 포장만 씌워서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 그건 귀담으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그 정책이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이고 보니까 탄핵한다는 둥 나를 세워갖고 세게 간다는 둥
미국 글로벌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뭐 1등 국민이라고 하는 미국 국민들이 절반 이상의 지지를 줘서 당선된 대통령이고 지금의 집권 여당이고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뭐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고 그런 흐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믿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취임했는데 어떻게 견딜 거예요? 앞으로 4년을 정확히 뭐 3년 6개월 뭐 좋아 어떻게 견딜 거예요? 못 견디죠. 전략 매도하고 쉬시는 게 옳죠. 그게 아니라 야 39년 주식한 윤정두가 그러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고 제스처를 취했을 뿐이지. 응? 아니 말 같지도 않- 어마어마한 폭동이 나온 건 뭐예요? 아니 우리가 지들 동생이야? 쫄따구야? 근데 그걸 원하잖아. 누가 유권자들 미국의 유권자들 보수층이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결론은 야 미국에 댐비지 않는 애들은 90일 유예해 줄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워낙 솔직하게 횡포가 심하다 보니 그래 너 정치적인 제스처 오케이 받아줄게 뭐 어쩌라고 90일 유예해 줄 테니까 적절한 거 갖고 와봐 한번. 내가 너희들 이렇게 그냥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 명분을 줘봐. 근데 중국이나 유럽이 만만치 않은 국가들이잖아요.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 아유 큰 형님 오셨어요. 이거 아니 무슨 아유 정치적인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그랬대잖아 이번에도. 아니 미국 사람이 방송을 보든 관광을 오든 야 한국은 뭔데 왜 우리나라 성조기를 저기서 흔들고 있죠? 에휴 참 진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찌 됐건 뭐가 어찌 됐든 간에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정책적인 부분에 유화 제스처를 또 취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만 뭐 야 같이 가볼 거야? 중국은 뭐 만만해? 같이 가자라는 거지. 계속 그런 상태에서 결국 이제 뭐 극적 타결이네 하고 이제 한번 또 모양새가 나오긴 할 텐데 그때까지 시장 억눌리고 조정받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제 벅찰 뿐이죠. 근데 오늘 보신 것처럼 결국은 뭐 새벽에라도 타결책이 나와버리면은 그 갭상승의 추세 강화의 흐름이 차마 따라붙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각적으로 본 게 있어서 그 정도의 흐름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계륵장세인 거죠. 야 여기서 자를 수도 없고 유지하기도 참 빈정상하고 그래서 그래서 주력으로 가져갈 종목군들 위주로만 설정을 잡아서 대처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하이닉스가 월등히 먼저 더 치고 올라왔잖아요. 낙폭이 좀 더 이번에 심했죠. 금요일날 8%, 월요일날 8%, 추가 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더 가볍게 돌린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낙폭과 대주가 무조건 돌리겠다 해가지고 뭐 막말로 2차 전지 이런 애들 들어갔다가 자칫 죽을 수 있다니까. 에코프로는 지금 대비해서 50% 박살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23년 1분기 그 당시 뭐 1월 말 시가총액 3조짜리가 지금도 6조 넘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적은 23년보다 더 안 좋아. 근데 주가가 따블라 있어.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는 억울해서 어떻게 하나. 그 어마어마한 실적의 저평가 상태에 있으니. 그 옥석 가리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반등이 나올 종목, 반등이 안 나올 종목 그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낙폭 같아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거래가 실려야 신뢰도를 가져가고 거래가 실려야 뭔가 의미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2월입니다. 얘 스토리 얘기하면 끝도 없죠. 지난해 뭐 15만 원 검색기 15만 원에서부터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5월 주력 포트폴리오 6월, 7월 계속 주력 포트폴리오를 넣어놓고 올해도 3월 달에 또 주력 포트 또 넣어놓고 그 가격이 60만 원이었대.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해 11월 7일 날 조선주 불붙기 시작한 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전화해서 우리나라에서 코멘트가 조선주 어쩌고 이것 때문에 조선주가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날아가죠. 근데 정확히 따지면 그 조선주가 누구냐면은 하나그룹주의 하나오션과 또 관련 뭐 엔진 그리고 HD 그룹주들의 조선주들. HD 그룹주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죠. 삼성중공업은 그닥 못 갔어요. 하나오션 따따블 날 동안에. 하여간에. 어찌됐든 그런 그 슈팅 상황에서 말이 많았죠. 방산에 대해서. 윤정도는 정책주니까 급격히 바뀔 일 없다. 계속 간다. 거기에 수급이 굉장히 뛰어나다. 계속 간다. 정점을 찍으려면 그 신호가 명확했다. 계속 간다. 윤정도는. 근데 11월 달에 42만 5천 원 정점 찍고 뭐 호재네 악재네 왔다 갔다 하는 내용. 트럼프발 호재네 악재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전쟁이 끝나면 뭐 악재라는 둥. 윤정도는 정책 금융에 대한 완벽한 지원을 받으니까 정책주로서의 시세 분출은 지속될 것이라는 둥. 그런데 11월 달에 트럼프발 지금 호재라고 그러잖아. 그때 뭐 악재 우크라이나 전이 바로 종식될 것처럼 또 이스라엘 전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 악재 요인이 생기면서 방산주들이 무너지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27만 원까지 내려. 얼마에서? 42만 5천 원 찍고 단박에 27만 원. 그러니 조선주 날라간다 뭐 했을 때 그때 거기서 또 강세를 띠니까 트럼프 테마주라 그래가지고 방산주 막 날라가니까 3, 40만 원대 샀던 종목을 갑자기 트럼프 악재다라고 하면서 무너져서 1단계 무너져서 20% 빠졌어. 이건 과도한 겁니다. 하고 있는 찰나에 계엄 터지고 탄핵 정국 들어서고. 그러면 지금까지 정책금융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하나그룹주들에 대해서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 그렇게까지 뭐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정부의 정책하고 잘 맞아떨어지네. 응? 결국은 36.5%의 낙폭이 나오면서 27만 원까지 내려오니까 결국은 거기서 손절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3, 40만 원대 산 거를 27만 원에 손절을 합니다. 그래놓고 반등이 나오는데 못 사요. 검색계에서는 얼마? 28만 원에 매수 사인이 나오고 30만 원에 매수 사인이 나오고 올해 정확히 1월 2일 날 34만 원에 매수 사인이 나옵니다. 근데 못 사는 거야, 34만 원에. 왜? 27만 원까지 깨졌던 애가 계엄 정국에서 이렇게 빨리 돌려? 윤정도는요, 계엄 정국이라는 거는 하반기에 6개월 동안에 외국인들의 단기 자금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야. 그들이 계엄을 알고 뺐을까? 그건 아니겠지. 근데 그 정도로 정점에 달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에 휘둘리는 게 이제는 정점에 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계엄 사태가 또 탄핵 국면까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장이 더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장이 강세를 띠면서 글로벌 시장과 함께 강세로 간 거야. 6개월 동안 디커플링. 미국, 독일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만 하라 그랬죠. 6개월 동안. 윤정도는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28만 원, 30만 원. 그리고 결정타가 여러분들이 못 쫓아가는 결정타가 2월 10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나와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상 보시면 돼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상 한번 어디서 보는지 알려드리고. 자, 보시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 그 다음에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그 유튜브를 누르시면은 여기 다 나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SK 하이닉스, ABL 바이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나오죠.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안랩, 단기 변동성 이런 내용들. 그리고 KBS 머니 방송 30분 찍으러 갔다가 2시간을 찍었죠. 이 당시가 23년도 10월 말입니다.
2차 전지 공매도 영향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매도 영향이 아무것도 없었다.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 못 가면 말 같지도 않은 권순혁이 선대인이 그 나쁜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전략 매도하십시오. 여기서부터 70%더 빠졌어요. 근데 지금도 더 빠진다 얘기를 하는 거야. 유튜브에서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영상 보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전화하셔서 나도 함께하게 해주세요. VIP반에 들어오셔서 매수매도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다 받으셔서 수익 좀 내시라는 거예요. 수익 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방에 오셔서 수익을 목적으로 전략을 설정하시고. 응? 보셨죠? 다 보실 만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얼마에 지속적으로 매매를 했느냐, 그게 관건이잖아요. 2월 10일 날 그 어닝 서프라이즈, 상상을 초월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니까 2월 10일 날 시간에서 상한가를 갑니다. 시가총액이 17조, 18조 하는 종목이에요. 주식수가 4,558만 주짜리입니다. 시간에서 45만 4천 원에 끝나요. 그게 10% 오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신 똑띠 챙기셔야 된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방송 듣고 계시면서 얼마나 답답하면 방송 보시고 미국장 보면서 피를 토하고 계실까 지금. 근데 정신 우리 바짝 안 챙길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난해 11월 달 고점이 얼마라 그랬어요? 42만 5천 원이라고 그랬잖아. 지난해 고점이 42만 5천 원, 사상 최대치 고점이라고. 그거 찍고 27만 원까지 내려왔다고. 반등 나오는데 이게 더 갈까? 시장도 흐지부지한데. 야, 공매도 때문에 방산조선 다 죽는다는데, 공매도 때문에 다 죽는다는데 이걸 사야 돼? 윤정도는 사라는데? 샀어야지. 42만 5천 원을 시간에서 넘겨요. 상한가로 그것도. 45만 4천 원. 2월 11일 날 45만 4천 원. 따라 붙을 수 있어?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우린 따라가지. 왜요? 그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그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니까. 어떻게 극대형주가 실적 전망치 수십 군데에서 내놨는데 10%도 아니고 67% 상향돼서 나옵니까? 5,300억의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상향시켰는데 8,700억이 나왔어요. 애널리스트 다 옷 벗어야 돼. 수십 명이. 극대형주 노출되어 있는 종목의 실적을 못 맞춰? 그 근처에서 나와야지 실적 전망이. 어떻게 10% 이상 차이가 나요? 10% 이상 차이 나야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45만 4천 원 사상 최대치 고점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동시효과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20.7%까지. 그래서 그날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와요. 그 다음부터는요. 내리고옵니다. 70만 원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못 쫓아간 거예요. 왜? 윤정도에 대한 신뢰도도 없고, 윤정도 위에는 아무도 쳐다도 보지 마세요 했는데 여기저기 가서 그냥 기동량 하다가 걔네들 얘기하는 거 듣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끝내주죠. 대박 나셨죠. 선생님 이거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애들 얘기를 왜 듣고 앉아있어? 그 윤정도 얘기하잖아. 지금 당장 사도 돼요. 지금 장이 안 열렸는데 뭘 사? 장 열리면 쳐다보고 사야지. 그럼 장 열리면 바로 사도 돼요. 장난쳐? 장 열리고 나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인지를 봐야지.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해 얘가? 아니잖아요. 그럼 윤정도가 2월 말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월달 포트폴리오에 제 차 넣었습니다. 그때 얼만데? 70만 1,000원 찍고 사상 최대치 찍고 늘려서 60만 원이 깨져서 2월 말 종가 29만 4천 원이었죠. 여러분들 사실 수 있겠어? 못 사지. 우리는 사. 왜? 대장이니까. 그게 3월 4일인 거예요. 60만 원 이탈되고 반등 나오고 64만 2천 원에 정확하게 포착이 돼서 64만 2천 원에 포착됐죠. 고점까지의 흐름이 추가 9.19%예요. 진입 후의 수익률이 포착돼서 진입한 이후에 8.18. 저건 제가 캡처했을 때요. 여기 보시면 종목이라고는 5개뿐이 안 나오지. 한국 항공우주까지 5개 6만 원대. 예?
HD 현대중공 오늘도 슝슝 날라갔죠. 또 그 밑에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4,558만 주짜리니까 시가총액이 얼마냐고. 30조 수준, 30조. 시가총액 10위. 이 당시 기준에. 그러나 나서 시가총액 8위까지 가죠. 지금 시가총액 9위, 8위, 어? 지금 8위. 우리나라 시가총액 8위. 하나오션 시가총액 12위까지 올랐다. 지금 좀 눌려 있어서 14위. 하나오션도 공매도 공격받을 거니까 다 때려 파르세요라고 말도 안 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그걸 그대로 듣고 계셨잖아. 이게 11월 7일 날 3만 원이 안 된 종목이에요. 주식수 몇 주? 3억 500만 주. 시가총액 10조가 안 됐던 종목이야. 그때 삼성중공업이 시가총액이 10조 수준. 8억 8천만 주짜리 11,000원 수준. 응? 두 종목에서 펀더멘털 비교하면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우위예요. 왜? 얘는 채권단 지분이 있어요. 희석이 된단 말이지. 둘 다 하는 건 비슷해. 원래 이제 컨테이너선 최강자였는데 삼성중공업이 LN 선박에 빠르게 따라 붙었죠. 하나오션이에요. 시가총액 12위까지 간 종목. 여기서 포착되고 이날 포착되고 여기 진입신호 이렇게 나오고 응? 진입신호 나오고 11.51 그게 87,200원 진입하고 11.51 더 올랐다고. 그리고 정확히 탈퇴신호 나와 여기서. 우리는 75,000원대 전략 매도한다. 85,000원대. 87,200원 최고점이라니까. 근데 매도 신호가 뜨잖아. 그 전략 매도 해야지 일단. 다 지나간 거 왜 얘기하냐가 아니라 그 당시에 못 쫓아했으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지금은 빠르게 전화해서 나도 한 배 태워주세요. 해서 수익을 내셔야지. 뭐 윤정부가 뭐 땅 파서 맨날 뭐 아니잖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머슴이 공부해서 전략 잡아오고 종목 잡아오면은 쇠경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손해가 많이 나서 그럼 계속 손해 나고 계시든가.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검색계 뜰 정도로 거래가 터지고 캔들의 패턴이 잡혀지고 우상향이니까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달라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식수 1억 7,400만 주 6만 원대 저기서 슈팅 나와서 시가총액 10조를 넘기는 과정에 저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탈퇴신호 명확하게 나와주고 그 다음부터 뭐 보실 내용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그룹주, 조선, 방산 특히 방산, 하나그룹주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가 같이 움직여서 한국항공우주 5만 원이 이탈됐었죠. 얼마 올라요? 98,000원이요. 공매도는 무슨 포스코 DX 2월 19일 날 상한가 갔죠. 그러나서 눌림목 나오고 되돌릴 때 3월 6일 편입 신호 떨어지고 진입 이후에 10.68 폭등. 또 HD 현대 마린엔진, 하나엔진 뭐 하나그룹주, HD 현대그룹주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잖아요. 이번 정부에 특히 이번 정부 중기 이후에 중단 이후에 진입하고 나서 11%예요. 아니 종목이나 맞냐고. 12일 날은 종목이 조금 맞네. 12일 날. 하나비전 언제? 2월 13일. 지금 3월 10일 아니 2월 13일 날 상한가 갔다고. 보합에서. 2월 13일 날 보합에서 상한가 가고 그리고 주가 눌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3월 12일 날 포착되고 16.80 5만 6만 원 포착되고 그리고 탈퇴 신호 나와 있죠. 응? 그러고 나서 다시 56,900원에 포착되고 13.71 3월 12일 3월 14일 얼마나 훌륭해요. 응? 하나시스템 상한가 언제 갔어요? 2월 12일. 어떻게 날짜를 다 기억하냐고. 기억하려는 게 아니야. 그때 다 매매를 해서 상한가 우스워요? 시가총액 8조까지 올라간 하나시스템이 3% 급등해서 검색기에 포착되더니 상한가가 나오는데 그게 웃기냐고. 그리고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신호하시면 되죠. 응? 알테오제는 이제 힘겹습니다 했는데 검색기에 나와. 그럼 단기 매매해. 하나인진 또 나오죠. 아까 HD 현대
마린엔진하고 같이 계속. 이거 포착하고 이거 나오잖아요. 글씨가. 진입. 띵동 소리가 나요. 띵동 진입. 진입하고 나서 13.01% 올라. 그리고 탈퇴, 띵동 탈퇴. 진입 이후의 수익률. 요걸 캡처해 드린 거잖아요. YC 3월 중순 이후에 하나그룹주, 방산조선이 주춤거리니, 또 포스코그룹주 눌리다 보니 YC에서도 터져 나오고, 또요 네이처세요. 상한가 추가 폭등 네이처세요. 그리고 탈퇴 신호까지 명확하죠. 여기 이렇게. 그리고는요 안랩 월요일날 안랩 포착되고 5%에 포착이 됐는데 5% 그게 24%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18% 나와. 야 5%까지 올라간 종목을 어떻게 따라붙냐. 5%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가 터졌다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캔들 패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우상향 분봉에서 거기에 거래가 터져 있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이야. 매수지. 그리고 탈퇴 신호 나와. 전략 매도지. 탈퇴 신호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폭락했어요. 응? 아시는 것처럼. 탈퇴 신호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폭락했다고. 그 흐름들을 알아야지. 9일부터 아니지. 7일부터 에이벨 바이오 검색해 떠요. 그리고 상한가. 8일날 검색해 떠요. 그리고 18% 상승, 19% 상승. 9일날 검색해 떠요. 12% 상승. 포착 이후에. 그리고 10일날 또 떠. 응? 42,000원. 월요일날 42,000원에 떠서 58,800원이 고점입니다. 뻥생이들은 아니 기술 수출 4조 1천억 공시로 발표하고 보도자료도 아니고 공시로 발표하고 그때 슈팅이 나온 건데 그 이전에 어떻게 알고 저점 편입을 하냐. 뻥치지 말라 그래. 거래가 없었는데 어떻게 저점 편입을. 우연찮게 일부 살 수는 있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4월 7일부터 4월 8일, 4월 9일, 4월 10일 이렇게 검색계 매수 신호 나오면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4월 10일에는 HD 현대일렉트릭 고점 대비 40% 이상 밀리고 그러고 나서 외국계 수급 뒷받침돼서 슈팅 나와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상승률 기준에 종가 기준에 3위. 거래대금 기준에 원체 거래가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저 슈팅이 나오니까 장중 15% 16%까지 올라간 거예요. 내일 또 추가적인 강세를 띨 수 있느냐? 내일 봐야지. 아, 미국 시장 빠지는 거 보니까 약세. 그럼 모르지. 종가 어떻게 될지. 막연하게 지금 종목 하나 주세요. 그거는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웃겨요? 아니야. 그들이 못 가는데 무슨 시장에 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고 있는. 모든 종목이나 기준을 잡을 땐 그런 식으로 기준 잡고 종목의 설정 범위를 잡고 하는 거야. 막연히 뭐 도깨비 방망이 들고 있어 윤정두가 정먹 주세요. 그럼 종목이 막 튀어나오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포착되고 7.35 오른 거예요 오늘. 원체 개장초부터 강하게들 다들 그렇게 움직여서 뭐 포착되고 뭐 오늘 당장 10% 이상 나온 종목은 사실 오늘은 없어요. 검색해 포착된 종목에서. 그런 장이 또 오면 되지. ABL 바이오 어때요? 이번 주에 42,000원. 그러니까 상한가 진입하던 그 시점 포착돼서 거기서부터 40% 올라온 거야. 만약에 바닥에 진짜 샀다면 상한가, 그 다음 19%, 그 다음 12%, 또 12%. 더블이지 뭐. 4월 7일 상한가, 4월 8일 19% 추가 폭등, 4월 9일 12% 추가 폭등. 검색기에는 계속 이렇게 뜨는 거야. 계속. 그죠? 그리고 탈퇴 신호 나오고. 그럼 차익 실현해. 그러고 나서 제 차트는 또 봅니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이 주더라도 4만 원대 초반, 5만 원대 초반, 5만 2천 원, 그리고 나서 오늘도 5만 6천 원. 그리고 5만 8,800원 찍고 수급은 어쨌든 들어왔어요. 수급은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엄청난 매집이 지금 이 이슈를 바탕으로 엄청난 매집이 단행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한가 간 날은 1.2% 정도 물량이 떠넘겨졌고 1%대 물량이 떠넘겨졌고
나머지 화수목 3거래일 동안 대사들인 물량의 기준은 2%가 채 안 돼 보여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 수급 논리가. 그 순매수의 기준에 수급이 아닌 변동성 종목이니까 액티브 쪽에서 매수 매도의 수급, 결국은 거래대금이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최소 10위 안에, 그리고 가급적이면 5위 안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야만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에이벨 바이오 마찬가지예요. 에이벨 바이오. 이 에이벨 바이오도 4월 10일 날 이런 식으로 포착되고 진입 이후에 수익률 발생되고, 그리고 고점에서 미끄러져서 탈퇴 신호도 잠깐 나왔었지만, 월요일 편입 단가부터 뭐 사고 팔고도 필요 없어. 편입 단가부터의 고점이 40%. 지금 이 장에 목요일 날 시장 만등이 나왔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장에 신고가를 내고 있다니까요. 차트 보시면 이렇잖아요. 뭐가 어려워? 갭 그림 그려주고 영선 위쪽에서 움직입니다. 꺾인과 함께 크로스 나왔습니다.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입니다. 거래 터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갭이 나왔죠. 갭에 대한 목표주가 65,000원, 8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갭에 대한 목표주가 6만원, 7만원 이렇게 1차적으로 잡아도 돼요. 근데 상향될 수 있을 만큼의 힘이다. 힘에 대한 파워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교육 내용을 예전에는 다 교육을 받았어요. 23년 이전에는. 근데 23년 4월부터는 검색기가 있기 때문에 윤정도도 교육을 줄였고, 새로 오신 분들도 교육을 덜 받게 되고,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아주 편하게 검색기에서 ABL 바이오입니다. 검색기에서 캔들 패턴이 뜨고 거래가 실리고 우상향이 되니까 매수인 나오는 거지. ABL 바이오 가만히 있는데 윗꼬리 달고 막 내려오는데 매수인 날까봐? 그렇잖아요. 검색기 하나 갖고 있는 거하고 그 차이가 납니다. 저 빨간 색깔로 횡으로 두 줄 걸었죠. 왜 장악형이나 장악 확인형 뜰 때 못 삽니까? 그걸 지금 공부 배울 거야? 장악형을 배우지 말고 장악형, 장악 확인형이 떴을 때 띵동하고 매수 신호가 나오는 이거 공부 지금 할 거냐고. 1시간짜리 공부인데 이거 하나만 4장 가지고도 1시간 걸려. 이게 4대 천왕 4가지만 배우면 되니까. 그렇게 소중한 건데 안 배우시잖아. 이런 식으로 상승장악형, 상승잉태 확인형, 4대 천왕이 뜨면 뜨는 자리에서 매수라고 신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매수 이렇게 신호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이해되세요? 검색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해도 매수 이렇게 신호가 나와서 또 윤정도도 편안하게 매수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뭐 주식에 뭐 엄청난 게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있냐? 전혀 그런 거 없어. 말 그대로 주요한 수급처,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세력, 매수가 들어오면 양봉으로 우상향으로 형성되겠죠. 매도가 나오면 음봉으로 우하향으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신뢰도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만 거래 신뢰가 쌓인다. 이걸 다 AI는 학습을 해서 종목을 뽑아내죠. 여러분들은 새로 배워야 되잖아.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쉬운 거를 에이벨 바이오 39.92% 현금 매도, 49.15%, 20.88. 이 날짜별로 이제 계속 상향이 된 거였죠. 에어로스페이스, 남들 다 못 산다 할 때. 로봇 관련주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만 더블, 올해만. 왜 그런 수익을 검색해서 띵동 매수하세요 신호가 나오고, 이제 더 이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 뜨죠. 거래가 없으니까. 이 모든 노하우가 39년 된, 증권카드 저 39년 된 거예요. 윤정두라고 딱 써있잖아. 대우증권 실전투자대회 5만 명 참가한 대회에서 1억 계좌 운영하는 마스즈 리그 1억 계좌 이상 운영하는 그 대회에서 당당히 1등 7,681%,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록. 전 증권사 실전대회 다 합쳐서 최고 기록. 두 번째 높은 게 한 2,000% 할 거예요. 그거는 1억 리그가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 리그에서 비교가 돼? 종목이 비교가 돼? 저게 타이틀이 7개 있어, 우리나라에서. 윤정두가 7개가 있다, 그 타이틀이.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또 KRX에서 대학에서 와서 강의해달라고 교육해달라고 싹 난리가 나지. 윤정두 도서 10권을 다 교육교재로 쓰고 그 10권을 압축을 해서 수식을 30가지 이상을 하도 증권사부터 해서 증권사 본사에 줬죠. 그랬더니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본사에 있는 박사분들이 이렇게 수식을 넣어서 그 종목 검색기를 완성을 시킨 거예요. 처음엔 귀찮아서 안 하다가 23년 4월 달에 이 검색기 나오고 세상에서 이렇게 편한 게 있나? 왜 이걸 내가 지금 만들었을까? 응? 볼큐등 AI 주세요. 그럼 종목 그냥 에이벨 바이오가 탁 튀어나오잖아. 더블 공략 주세요. 하나 오션이. 시장 주도 주세요. 그럼 지난해 15만 원부터 78만 1,000원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핸드폰에서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서는 매수 매도 신호까지 띵동 화살표까지 다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23년도에 2차 전지가 어마어마한 수익 그리고 최고점에서 매도 신호까지 3월 달에도 보세요. 뭐 2월 달 것까지 어떻게 다 봐. 3월 달에 방산조선 하나그룹 못 간다며. 공매도 때문에. 재개되면 난리 날 거니까 미리 대처해야 된다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방산주 한국항공우주 6만 원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6만 원대 저기서부터 30%의 수익이 나와요. 응? 저기서 왜 이런 수익을 놓쳐? 계속 하나그룹주죠. 종목이나 많이 뜨냐고. 하나그룹주, 포스코그룹주, 방산, 조선. 어? 그러나서 방산조선, 포스코그룹주들이 다소 주춤거릴 때 그때부터 해서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응? 알테오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누가 나와요? 하한가 맞고 돌린 HLB. 하한가 맞고 돌려. 근데 윤정도는 지난해 1사분기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드렸죠. 어? 8만 원에서부터 12만 원, 13만 원 뭐 이렇게. 그리고 전략매도. 전략매도 때 하한가 2번 나와. 당연한 거 아니겠어? 말 같지도 않아. FDA 승인 그룹 회장이 나와가지고 그 쓰레기처럼 그렇게 행위를 하는데 그걸 믿어주는 순진한 분들이 다 파란 게 된 거지. 그 다음엔 네이처셀 상한가 막 상한가 막 날라가잖아. 네이처셀 추가 폭등 나오고 거기에 펩트론 오늘도 슈팅 나왔죠. 응?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오리엔탈 전국 한택 이런 종목 막 상한가 들어가고 안랩 월요일날 18% 추가 폭등 5%에서 24% 갔으니까 에이벨바이오 상한가 끝이 없어요. 뭐 종목만 보시면 지금이 조정장 맞아라는 생각들. 4월 7일 이후에 에이벨바이오 4거래일 연속 나와요. 종목이나 맞냐고. 장이 흉흉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2개 나와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슈팅 나오고 70만 원 넘기고 지금 뭐 74만 원 찍고 에이벨바이오 또 나오죠. 8일날. 그리고 10일날에 또 나오는 거야. 응? 8일 이게 지금 날짜가 하나 잘못됐네. 그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발로 다 차버리는 거야. 얘네들. 안 그래요? 응? 스스로가 발로 다 차는 거지.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4월 7일, 8일, 9일 하루도 안 걸르고 10일까지 에이벨바이오입니다. HD 현대일렉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미국의 또 조정폭이 6%. 아니 뭐 중국하고 해결이 안 됐는데 변동성 나오리라는 거는 생각을 하시고는 계셨어야지. 내일 당장이 두렵죠. 그렇지만 겪어본 내용이고 저점이 이탈될 흐름은 아니고 미국장도 저점이 이탈돼서 나오는 흐름은 아니에요. 중국과 지금 부딪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전화 한 통 하겠지. 전쟁하자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도 미국의 보수당 정권 들어왔을 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중국과 관계 좋았나? 아니야. 트럼프 행정부 1기 관계 좋았다고요? 트럼프 정부 들어설 때?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뭐냐면 글로벌 시장에 외환 보유고
10위 안에 상위 1, 2, 3위가 누굽니까? 글로벌 시장 왜 안 보이고 상위 1, 2, 3위가? 중국, 사우디, 일본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흔히들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산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좌가 털어온 거야. 달러를 찍어서 먹고 살아?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살잖아. 채권 팔아먹어서 강압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저가술 수출을 하면서 보복관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중국산 제품을 갖다 쓰니까 미국은 채권을 찍어서 먹고 사는데, 응? 그 돈 가지고 그 국민들의 혜택을 주는데 물가를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산 제품 저가에 사다가 물가 안정시켜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중적자 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대미 흑자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대미 흑자 난 돈 가지고 중국이 아예 배불르다. 우리가 1등 국가고 미국은 이제 2등 국가다. 이러니까 미국 채권 다 사줬잖아. 지금 무슨 뭐 관세를 올리는 나발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야 액션 그만 취하고 아이씨 짜증나. 야 채권 다 갖다 팔아. 야 미국 채권 다 갖다 팔아버려.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근본적인 그런 내용 한마디면 이해가 끝나는 거를 응? 아 미국 채권 다 갖다 팔면 어떻게 할 건데? 정치적인 이슈 범위이기 때문에 물론 변동 큰 걸 피해가면 제일 좋지만 결국은 시장에 계실 거 아니에요. 응? 아 현금 비중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전량 매도하고 수요일 날 전량 매도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목요일 날 갭상승 따라 붙을 거야? 어? 목요일 날 미국장 빠질 거 알고 뭐 다 정리했다고? 뭔 소리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정리했다며 그러면 현금 비중 이렇게 힘겹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종목 2차 전지 매도라고 악을 쓴 게 언제냐고. 4년 동안 2차 전지 매매하다가 23년 7월 26일 이후에 지금까지도 2차 전지 지금도 매도하라고 악을 쓰는데 반대급부에서 저평가 상태의 종목군들은 펀더멘탈이 훼손되면서 더 무너져 내리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뭐 9.11 테러가 터진다든가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리먼 브라더스가 터진다든가 우리가 원체 뭐 국력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터지면서 동남아 외환위기 왔을 때 우리나라가 달러 잔고가 부족해서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달러 잔고가 부족해갖고 나라가 망했다는 그 말 같지도 않은 IMF가 왜 들어온 거야? 달러가 없어서 우리가 동남아의 파생 상품 가지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가 터지니까 선진시장은 그때 조정 안 받았어요. 동남아 외환 위기에 우리나라까지 불똥 터져가지고 이번에 리먼 브러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나라만 원화가 속된 표현으로 개박살 쓰레기가 돼갔던 거예요. 그걸 통화수합이라는 걸 해줌으로써 지급보증 그렇게 되면서 이겨냈던 거예요. 한쪽 면에 너무 치우쳐서 공포감 갖지 마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엎질러진 물입니다. 전체를 정리하고 쉬시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고 대처를 하든가.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배제할 수 없다. 그들을 배제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불꽃놀이 하는 거다. 폭주가 하나 터지면 땡큐 하고 안 터지면 말고 잠깐 터지면 반짝하면 말고. 이해되세요? 단기적으로 그냥 장중에 변동 한번 나오면 되는 거야? 시장 빠지면 똑같이 빠지고 시장 빠지면 똑같이 올라요. 거기에 변동률이 좀 차이가 있는 건데 빠졌을 때 못 돌리는 애들 그런 종목을 낙폭과 대조라고 돌고 계시니까 문제인 거지. 센 놈이 강하다? 아니야. 센 놈한테 차익 실현해서 낙폭 과대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 건바이 건마다 다 틀려. 똑같은 낙폭 과대인데도 HD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수급이 들어와서 가격 반발력이 좀 세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박살나고 나서 돌리지도 못하고 있고 일부 돌렸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계신 분한테 아유 대박 나셨네. 뺨싸대기 맞지. 4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조금 돌렸는데
남의 떡이니까 커 보이잖아.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뭐 말도 필요 없는 거야.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전화 지금 하시라고. 내일 돼서 땅 치고 하지 말고. 뭐 그렇게 어려우신가? 응? 변동성 봐요, 변동성. 나스닥 지금 6.6까지 밀렸어. 중국과의 무역 마찰에 대한 코멘트지 또 뭐. 응? 그나마 유럽은 12시 반에 마감하니까 빨갛게 4% 5% 마감했어요. 우리나라가 니케이처럼 또 미국처럼 10%씩 올랐나? 아니잖아. 이런 공포감을 피해 가시려면은 결국은 주력주다. 그리고 신뢰가 쌓여 간다면 찾아오세요. 신뢰가 없는데 뭐 새벽 시간에든 시간 아깝게 왜 동영상을 내보셔.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들이 급한 거지.